4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오는 주말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대표팀도 참가를 하고 또 이제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또 이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의 핵심 수비수가 깜짝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온 상태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20세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지, 한국의 20세 이하 월드컵과 이 브렌트포드 이적설이 난 김지수 선수에 대한 취재된 이야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은중 감독이 이끌고 있는 20세 이하 대표팀 최종 명단도 이미 확정이 됐고 일정표도 나왔어요. 네, 이달 초에 21명의 그 선수 명단이 확정이 됐죠. 20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26명의 선수로 구성이 됐었는데 20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21명으로 선수 구성이 좀 작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선발할 수 있는 선수 숫자가 적은데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계속 기용을 했던 선수 위주로 선발을 했어요. 21명 선수의 그 구성을 보면은 현재 K리그 소속 선수가 17명, 프로 선수가 17명이고 대학교 재학주의 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파 선수도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프라이부르크의 2군 팀에서 뛰고 있는 이지한 선수, 그리고 포르투갈의 이제 포르티모넨스에서 그렇죠. 뛰고 있는 김용학 선수. 원래는 뭐 이전에는 몇 명 더 이제 왔었는데 맞습니다. 최종 명단에는 2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21명 중에 주장인 이승원 선수를 비롯해서 강성진, 배준호, 김지수 선수 등은 3월에 또 그 예선이었죠. 20세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인데 그때 출전했던 선수 중 16명이 그대로 본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 5명을 김은중 감독이 검토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예, 국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천의 박승호, 서울의 이승준, 그리고 경남의 이찬욱, 부산의 최예훈에다가 아마 당시 소속팀 일정도 있었겠죠. 이제 그렇죠. 프라이부르크의 이지한 선수가 이제 20세 이하 아시안컵은 못 뛰었지만 이제 확실히 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발이 됐는데요. 다른 조를 좀 살펴보면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맞습니다. 개최권이 발탁당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철저히 못하게 됐어요.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A조에 들어갔는데 우즈베키스탄, 과테말라, 뉴질랜드와 한 조에 속했고요. 또 이제 일본은 세네갈, 이스라엘, 콜롬비아와 C조, 그리고 D조가 죽음의 조예요. 이탈리아, 브라질, 맞습니다.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그리고 우리가 F조죠. 네, 우리는 프랑스, 감비아, 온두라스와 한 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물론 이 프랑스란 팀이 굉장히 부담은 되지만 뭐 온두라스, 감비아는 충분히 상대할만 하고요. 그런데 이 첫 경기가 또 프랑스입니다. 예. 일주일 뒤가 될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새벽 3시에 프랑스하고 첫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6강에 올라가려면 무조건 프랑스하고 이기던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해서 좋은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 26일 새벽 6시에 온두라스와 2차전, 29일 마지막 감비아전까지 해서 16강 진출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실 6개 조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게 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2경기를 이긴다거나 또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16강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랑스전, 특히 이제 뭐 프랑스와 경기를 지지 않는다면 16강 진출이 매우 맞습니다. 유력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목한 선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대회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이강인 선수도 뛰었었고 그렇죠. 조금 K리그에서 좀 경기력을 많이 좀 보여주던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조금 익숙했는데, 이번 팀은 좀 이전에 비하면은 많이 조금 모르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좀 주목할 선수가 바로 이을용 그 전 선수의 아들인데요. 네, 이번 대회에 이을용 전 선수 현재 강원FC 홍보대사죠. 예. 이을용 홍보대사의 둘째 아들 이승준 선수가 이번 본선 무대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이을용 그 홍보대사의 아들 중에는 이태석 선수가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 K리그도 활약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명이 더 있을 줄 몰랐고, 그 또 그 한 명이 또 이렇게 20세 월드컵에 나갈 맞습니다. 것까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네, 한국 축구사에서 새로운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피파 대회에 출전을 한 경우는 과거에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을용, 이태석 부자도 그것에 해당이 됐죠.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7세 이하 월드컵을 출전을 했기 때문에 피파 대회를 출전했고, 뭐 아버지 이을용 홍보대사는 2002-2006 월드컵을 출전을 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승준 선수도 이번에 20세 월드컵을 출전하면서 피파 대회에 3부자가 출전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에 최초가 되겠습니다. 뭐 세계적으로는 사실 뭐 아버지와 아들이 다 국가대표로 이제 메이저 대회를 치르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명이나 하는 건 아마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을 것 네, 같고, 그렇죠. 국내에는 최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을용 그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현역 시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고의 레프트백이었고, 아들인 이태석 선수도 풀백이니까 그럼 이어받았잖아요. 네,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FC 서울에서 왼쪽 사이드백으로 네.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면서 주전 선수로 활약 중인데, 이승준 선수는 조금 포지션이 달라요. 예. 윙어래요. 예, 뭐 사실 뭐 측면에서 뭐 공격적인 윙백으로 또 이을용 홍보대사가 활약을 했기
했기 때문에 뭐 그 결을 받았겠지만 어찌됐거나 윙백이나 풀백이 아니라 윙어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태석 선수, 이을영 홍보대사 둘 다 그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 둘째 아들인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양발을 다 쓰겠지만 오른발을 좀 더 잘 쓴다 뭐 이런 평이 있고요. 이태석 선수가 또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볼터치가 부드럽고 뭐 볼키핑이나 패스 센스도 좋은 미드필더다 이렇게 형이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공격수, 뭐 윙어 말씀드렸지만은 미드필더로서 좀 폭넓게 그래도 뛸 수 있고 사실 이런 윙포워드들이 나중에 뭐 윙백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이승준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또 김은중 감독이 국내 훈련을 통해서 과감하게 선발을 했기 때문에 또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 이제 FC 서울의 FA컵 1군 경기도 뛰었어요. 사실 현재 FC 서울 소속돼 있고 그렇지만 사실 지금까지 뭐 유스팀 단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유스팀에 이제 18세 챔피언십에 그렇습니다. 나가는 선수였는데 이제 프로 데뷔를 한 거거든요. 이 이승준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명이 주목할 선수는 전북 현대에서 조금 활약을 했었던 강상윤 선수예요. 네, 강상윤 선수는 전북 소속이고 수비력이랑 패스가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입니다. 이 중앙 미드필더인데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많이 보지만 뭐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등 전북에선 다양하게 또 뛰었어요. 어린 선수니까 김상식 감독이 여러 위치에서 또 기용을 해봤는데 지난해 데뷔 시즌에 15경기 뛰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팀 차출이 좀 많아서 예. K리그 1 경기는 한 경기밖에 못 뛰었지만 그래도 현재 이 김은중 감독 체제 이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이 중원의 전술적인 핵심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이제 20세 이하 아시안컵 때 뭐 언더골도 넣었고 화려한 플레이 펼쳤고 사실 뭐 이 20세 이하 레벨을 넘어서 이미 사실 지난해 뭐 동아시안컵에 또 성인 대표팀에 나와서 또 골도 넣고 여러 가지로 각광받았던 강성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현재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 중에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그렇죠. 좀 화려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프로에서의 생활이 벌써 올해가 3년째가 될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3개 대표팀을 다 거쳤어요. 이게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예전에 이동국 선수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박주영 선수라든지 이런 진짜 재능이 뛰어난 20세 이하 선수들이나 가능했던 건데 그만큼 강성진 선수에 대해서는 그 A팀이나 올림픽 대표팀 모두 다 지켜볼 만큼 이미 그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도 3년을 뛰고 있기 때문에 FC 서울에서 50경기 이상을 이미 소화를 할 정도로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강상윤 선수하고 똑같아요. 그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이 좀 많았기 때문에 FC 서울에서의 뛴 횟수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김은중 감독 밑에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좌우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뭐 슈팅하고 골을 넣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반대발 윙어 내지 이제 득점하는 윙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지금 뭐 15세부터 20세, 뭐 23세, 뭐 국가대표팀까지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고 뭐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출전이 기대되니까 현재 최고의 공격 기대주다. 그리고 설명하신 대로 이번에 20세 이하 선수들은 일정들이 조금 이제 코로나도 있고 대회 연기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기 위한 출전권을 이제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 대회를 준비해야 되고 참가해야 되는 시간이 올 초다 보니까 소속팀의 전지훈련도 못 가, 소속팀의 경기 맞습니다. 초반도 못 치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대회를 5월달에 치르면 또 그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 3, 4, 5월 결국 이 기간 동안 소속팀에서 못 뛸 수밖에 없던 것이지 뭐 소속팀에서 뭐 자리가 없어서 맞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뛴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파 선수도 있죠. 네, 김용학 선수라고 포르티모넨세 현재 박지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포르투갈 팀에서 활약 중인데요. 지난해 1월 포항에서 포르티모넨세로 임대 이적을 했어요. 1년 6개월 임대 이적인데 아직 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소속팀에서는 크게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신에도 172cm의 단신에도 굉장히 좋은 간수 능력 또 볼터치를 갖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라서 굉장히 미드필더 2선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세 이하 아시안컵 때도 이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뭐 패스 센스도 좋고 돌파, 침투, 슈팅.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왜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유럽에 가서는 뭐 벤치에 좀 들어간 적은 그렇죠. 있지만은 경기를 많이 뛰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선수 갖고 있는 그 왼발의 그 천재형 선수들의 그런 경향성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잘한다면 뭐 포르티모네스에 완전 이적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다른 유럽 팀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지수 선수인데요.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에 관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관심이 아니라 공식 레터 오퍼가 왔고 구단도 인정을 했다고요? 네, 김지수 선수의 결정만
남았다고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뭐 김지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0세 월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 대회 시작을 앞두고 브렌트포드 팀이 성남 FC에 바이아웃 이적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한 1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전후가 되는데 성남 관계자도 뭐 바이아웃 이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금액이 오면 당연히 이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뭐 바이아웃 뭐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성남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가 아직 개인 협상은 안 된 걸로 아는데 본인도 이렇게 유럽 진출 기회가 바로 왔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18살의 나이에 K리그에 이제 준프로로 데뷔하기도 했고 또 지난해 이 어린 선수가 또 토트넘이 한국에 왔을 때 팀 K리그 멤버로 뽑혀가지고 손흥민 선수랑 경기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지난해 고3이었어요. 예. 네, 그 K리그는 고3 선수가 준프로 계약을 통해서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인이 돼서 프로 계약으로 전환이 된 건데 지난해 그렇게 준프로 신분으로서 성남에서 데뷔해갖고 19경기나 소화했어요. 예. 이건 뭐 약간 준프로로 경험 쌓은 정도가 아니라 꽤 뛴 건데요. 네, 그렇죠. 뭐 성남의 미래라고 꼽힐 정도로 굉장히 지난해 각광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K리그에서 활약을 통해서 토트넘과의 그 친선 경기에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경기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날 아무래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은 했어. 뭐 실점의 빌미가 되는 실수도 좀 범했지만 후반전 출전하면서 무난하게 경기를 소화했거든요. 꼭 이 경기를 보고 브렌트포드가 뭐 김지 선수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기는 좀 과하게 말할 수도 출전 있는 시간이 거지만 많지 않았고 네, 그렇지만 결정적 실책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좀 선물한 그런 골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김지 선수가 그 어린 나이에도 19경기, 만 18세에 19경기를 뛰고 또 올해 20세 월드컵에도 나가고 20세 대표팀 준비를 하는 그런 모든 스카우팅이 다 브렌트포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미래 가치를 보고 바이아웃 이적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192cm의 키는 김민재 선수보다 살짝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신체 조건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키 커서 공중볼도 좋지만 패스 센스라든지 빌드업 그렇죠. 그리고 빠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민재 선수를 꽤나 많이 연상시켜서 사실은 이제 김상식 전 전북 감독이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김지수 선수를 보니까 조금 이제 김민재 선수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뭐 워낙에 이런 그 어린 나이에 각광받으니까 국내 언론도 제2의 김민재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당연히 이제 유럽 스카우트들도 그 20세 이하 아시안컵을 보면서 아마 낙점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무엇보다 이렇게 좀 한국 수비수에게 대한 관심은 역시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뭐 완전 대박을 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전에도 홍정호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서 유럽 무대에서 활약도 했지만 여기 돋보이는 활약은 김민재 선수가 보여줬거든요. 나폴리 우승의 주역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 장신의 한국 중앙 수비수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한국 선수, 아시아 선수에게 관심 있는 팀들이라면은 김민재 선수 같은 스타일 혹은 뭐 그것이 아니라 장신의 좋은 장래성 있는 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팅을 시도를 할 것이고 김지 선수가 그런 예로 김민재 선수의 효과로 브렌트포드가 노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1월 이적 시장 당시부터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반기 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 페네르바체도 실제로 뭐 한국 수비 유망주를 데려가기도 했고 게다가 그 외에 많은 팀들이 한국 수비수들을 좀 지켜본다더라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사실 김지수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2군 계약으로 그렇죠.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바이에른 뮌헨 제안 받는 건 좋은데 예. 1군에서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실 적잖아요. 뭐 예. 우리 그 정우영 선수의 케이스를 봐도 그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제안이죠. 그런데 현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관심은 그냥 관심에서 접어두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도 이 기회를 한번 잡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1월에 오영규 선수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셀틱에서 충분히 한번 내가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이 섰으니까 강하게 이적을 요청을 했고 빠르게 진행이 돼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지수 선수도 브렌트포드라면은 충분히 본인이 주전은 아니더라도 로테이션 멤버로서 내가 한번 활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브렌트포드뿐 아니라 뭐 최근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리스본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몇몇 독일 팀들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포르투갈 팀들은 뭐 꾸준히 조금 저렴한 한국 선수를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렇죠. 시도들이 있었고 분데스리가는 뭐 워낙에 사실은 많은 한국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네, 게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퍼는 없었는데 이 브렌트포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점이 중요하죠. 네, 브렌트포드가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한 거예요. 이게 20세 월드컵에서 만약 김지수 선수가 돋보이는 활약을 하면은 김지수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확 늘어나고 바이아웃 좀 그 금액 충분히 어느 팀이든 베팅할 수 있는 액수기 때문에 그렇다면 브렌트포드보다 조금 더 이름값이 높은 팀이 제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지수 선수도 이 팀으로 갈까 브렌트포드가 아닌 다른 팀으로 갈까 저 팀으로 갈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브렌트포드 외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브렌트포드가 대회를 앞두고 가능성 있는 유망주를 잘 영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워크 퍼밋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는 그렇죠. 사실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열망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가려고 하는 선수들의 의지의 이유는 이런 워크 퍼밋의 존재 때문에 오퍼 자체가 다른 리그에 비해 잘 안 오는데 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좀 하나의 해결 방안이 있다고요? 일단은 벤투 감독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죠. 벤투 감독의 추천서가 있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워크 퍼밋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표팀의 감독의 추천서나 이런 뭐 유명한 지도자의 보증인이라고 하죠. 예. 뭐 그런 보증인의 서명 등이 있다면은 뭐 워크 퍼밋 발급에 참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지 선수가 사실 A매치 경험이 없어요. 예. 20세 대표팀만 뛰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워크 퍼밋이 안 나오죠. 예. 하지만 그런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 워크 퍼밋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추천서를 통해서도 워크 퍼밋이 안 된다면은 브렌트포드는 일단은 영입을 하고 유럽 내 다른 리그로 임대를 보내지 않겠는가. 뭐 가까운 예로는 예전에 그 아사노 선수 일본의 예. 아사노 선수가 아스널과 계약을 했지만 바로 독일 팀으로 임대를 해서 활약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당장 브렌트포드에 가서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워요. 브렌트포드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돌풍의 팀으로서 좋은 축구를 하는 팀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제안인데 뭐 본인도 솔직히 뭐 브렌트포드에서 안 뛰어도 여기서 임대를 보낼 팀도 유럽의 일부 리그일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언급됐던 뭐 스포팅 리스본이라든지 맞습니다. 혹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경험을 쌓고 또 포인트를 얻고 대표팀도 선발되고 또 20세 월드컵을 만약에 잘한다. 그것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뭐 1년 정도 딴 데서 뛰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잘 풀리면 뭐 올 여름에 어떻게 뭐 갈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벤투 감독이 추천서를 써주는 게 시간 낭비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도 브렌트포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브렌트포드가 한 1년 전부터 한국 선수를 좀 많이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팀도 자금이 많은 팀은 아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조금 이제 한국에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움직여 보니 저렴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대표급 선수니까요. 그럼요. 대표급 예. A팀에 뽑히는 선수들의 몸값은 최소한 200만 달러 예. 이상이기 때문에 뭐 브렌트포드가 아무리 프리미어리그 팀이어도 그 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아시아 선수에게 그렇게 거액을 쓸 수는 없고요. 예. 하지만 김지수 선수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정도 예.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베팅이 되고 뭐 유망주 육성 차원에서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브렌트포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워크 퍼밋이 발급이 되면은 로테이션 멤버로 쓰는 거고 워크 퍼밋이 안 나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타리그로 보내서 임대해서 성장을 키워서 워크 퍼밋이 뭐 1, 2년 뒤에 나오면은 그때 쓰고 안 나오면은 그렇게 키운 상태에서 또 이적을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꼭 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다만 그래도 김지수 선수는 브렌트포드라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유럽 1부 리그를 뛸 수 있다는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뭐 임대를 보낸 팀이 말씀하신 대로 또 관심 있는 리스본일 수도 있고요. 독일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유럽의 상위 리그의 1부 리그가 될 거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됐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으나 지금의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과연 김지수 선수 20세의 월드컵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유럽 무대 진출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김지수 선수의 쇼케이스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새벽에 있을 프랑스와의 맞습니다. 20세의 월드컵 첫 경기일 것 같고 이제 프랑스도 물론 연령대 최고의 선수들은 리그를 뛰고 있으니까 못 온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프랑스 선수 공격수나 수비수들이 다 유럽 상위 클럽들의 또 주전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미래 또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지 선수가 미래 특급 선수들을 상대하는 거고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김지 선수가 유럽 상위 레벨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를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을 통해서 워크 퍼밋을 발급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에게 프랑스전은 굉장히 중요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20세의 월드컵을 앞두고 20세의 월드컵에 참가할 한국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에 오퍼를 받은
것은 뭐 의미심장한 소식인데요. 과연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